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AI의 바람을 타고 새해 들어 미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AMD발 악재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반도체 적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요. 1월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도 고조에 달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코스닥도 급락세를 연출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코스닥이 2% 이상 급락하면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등 AI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가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시장의 경계감이 고조에 달했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AMD와 GM,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4분기 성적표와 향후 업황 전망에 따라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GM 전기차 생산 확대, K배터리 훈풍 불가입니다. 미국의 대표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올해 실적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전기차 생산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월가의 크리스 맥널티 애널리스트는 가장 극적인 이익 전망 중에 하나를 내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배터리주가 약세장 속에서 선방을 했죠. 네, GM발 훈풍 기대로 LG 엔솔과 삼성 SDI 등이 동반 상승 출발했지만 삼성 SDI는 결국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LG화학, LS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등이 약세장 속 선방하면서 빨간불을 지켰는데요. 배터리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AI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 업계 빅뱅 예고입니다. 국내 시스템 통합 업계들이 산업계 인공지능 전환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관련주들의 흐름 어땠나요? 네, 교통 시스템 솔루션의 강점을 부여한 S트래픽이 교통 인프라 확대 정책 기대감에 8% 상승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변동성이 큰 하루였는데요. 그룹 차원 육성 기대감의 급등 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관련주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 탄력이 약화되는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AI 대전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시스템 통합 관련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비교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배터리와 시스템 통합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LS머티리얼즈, S트래픽,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장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2.4%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컸는데 오늘 코스닥 급락 긴급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직접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 앞서 이제 그 서두에서 이제 앵커 두 분께서 좀 짚어주셨던 부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좀 와닿았고요. 그간 좀 설마 했었던 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매수 상황에 있어서도 환율 부분이 그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게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좀 모여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까지 같이 끌어내리면서 이제 수급까지 이제 악영향으로 만든 이제 그 영향을 오늘 그대로 좀 나타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닥도 사실 프로그램 매매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 장을 본다 그러면 주도주가 없고 그리고 시장에 뭐 뚜렷한 그런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오다 보니까 수급 그리고 투자 심리가 동시에 좀 훼손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작은 노이즈가 오더라도 시장이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는 체력이 조금 약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뭐 800억 원, 1,200억 원 이렇게 좀 팔았더라고요. 이런 수급 행보는 어떻게 좀 해석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정말 수급하면은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수급적으로 꼬였던 그 시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공매도 금지입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 수급이 한번 꼬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외국인의 스탠스는 오직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함으로 해서 공매도 효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간 따라면 결국 기관 수급이 또 남아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번에 발표된 저PBR 정책, 물론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셈법이 있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이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책 자체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왈가불가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안 그래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빈약한 상황에서 저PBR 정책을 발표를 함으로 해서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을 다 팔고서 저PBR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려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겠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겠다라고 했던 정책 자체가 개인들이 약 90% 이상 매매를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 전체를 죽여버리는 전혀 글쎄요,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종목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것이라면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누가 이런 젠가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위에서 밑에 젠가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를 빼게 되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혹은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이것을 팔아서 저것을 사야 되는 정말 안 좋은 수급 상황이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당황할 것 같아요. 결국 의도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중소형주들을 위한 또 정책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는 1월 내내 시장을 팔아왔었던 연기금 쪽에서는 액션이 좀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팔아서 올라가고 있는 저PBR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추격 매수한다. 이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추가 정책이라던가 연기금 행보라던가 이런 방어에 조금 또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AI주의 급락이 특히 이제 성장주의 하락세를 이끈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팀장님?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너무 급하게 또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펀더멘탈적이나 일단 지금은 어떤 좀 굉장히 좀 큰 시장만 바라보고 뭐 4천조의 시장이 열린다 뭐 이런 약간 스토리에 입각한 이제 그리고 딱히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시장에 의해서 좀 수급에 의해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두 종목들 특히나 좀 주도를 했었던 종목들이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동시에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쨌든 거래소 쪽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뭐 저PBR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시각이 좀 옮겨왔기 때문에 기존에 좀 강세를 띄웠었던 테마주들은 뭐 쉬운 말로만 얘기하면 한 사이클이 좀 꺾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매도의 기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20픽 첫 번째, GM 전기차 생산 확대, K배터리 훈풍 불가입니다. GM이 올해 실적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가장 극적인 이익 전망 중에 하나다라고 치켜 세웠는데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이 전기차 생산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국내 2차 전지주에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GM의 올해 실적 낙관론 어떤 내용에 좀 중점을 두고 봐야 할지,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팀장님? 일단 GM과의 배터리 협업을 통한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 뉴스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시속 게임을 했었던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내려오면서 그 수급에 의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이 뉴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인 건지는 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큰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GM이 이제 증산을 하고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을 한 요인은 뭐 테슬라나 이런 고급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대중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즉 가성비 좋은 전기차에 대한 그런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해서 이제 GM이 좀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수혜인지 그리고 GM과 이렇게 협업을 하는 이제 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과의 다른 방향에서 생산을 하는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가 탄력이 생성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2차 전지는 뭐 딱 이 생각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 더 이상 주가가 밀리는 반응하지 않은 구간을 기간 조정으로서 어느 정도 이겨낸다면 그때 비로소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모멘텀 힘을 받았다기보다는 반도체의 하락에 좀 반사 그런 수급의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 GM과 함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테슬라 지분을 대량 매집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차량 판매 자체는 견고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좀 단순한 수급적 요인으로 볼 수는 있지만 테슬라 주가가 결국 좀 반등을 해서 힘을 받아준다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주가 또 하방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테슬라의 주가와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테슬라의 어떤 주가에는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 AI 같이 순수 2차 전지 전기차를 제외한 외적인 부분들이 서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테슬라 매집은 전기차에 대한 베팅도 있겠습니다만은 테슬라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기술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시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주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서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2차 전지 섹터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테슬라의 2차전지 대해서 뭐 트럼프 노이즈다, 뭐 IR이 다 뒤엎는다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셀 메이커들의 컨퍼런스 콜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구동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업황 저점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기차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40% 이상이 높은 성장률을 올해도 기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은 것은 하나죠.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만 바닥을 잡고 돌아서게 된다면 적어도 1월에서 2월이 넘어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섹터들이 올해 바닥을 좀 강하게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작은 노이즈에도 많은 반응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또 업황 바닥에 대한 또 기회를 생각해 볼 때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GM발 훈풍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과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요. LS 머트리얼즈는 지금 한 분 한 분 사인이 좀 나뉘어졌는데
있는데 한번 LG에너지솔루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 상승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정경민 차장께서는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이제 고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물리적인 주가 위치가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좀 머물러 있고요. 또 악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생겨나는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눈높이를 굉장히 좀 낮춰놨고 또 종합 주가 지수에 그 영향을 받는 대형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도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수가 그래도 조금 반등할 때는 같이 편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하향 안정화가 좀 되어 간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 더 폭락할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사인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GM의 주 거래처고 GM의 이제 올해 낙관적 전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했는데 GM향 매출 비중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좀 외형 성장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이사님? 네, 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엔솔의 북미 매출의 약 27%가 GM향이고요. 그리고 약 23%가 포드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그래서 GM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일단은 뭐 업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역시 LG엔솔 이번 컨콜에서 극단적인 상저 하고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항상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리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어떤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나 46 시리즈 배터리에 대한 어떤 증가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4680을 비롯한 46 시리즈 배터리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적용한 픽업 트럭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하나 둘씩 솔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면 역시나 주가는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어려운 터널의 끄트머리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LS 머티리얼즈도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 진출 소식에 어제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는데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나 싶었더니 제자리로 돌아와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는 두 분이 지금 사인이 엇갈렸습니다. 이사님께서 우선 스탑 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요, 이 회사가 처음에 공모가를 이제 희망을 하죠. 공모가 희망 범위가 4,400원에서 5,50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정말 회사는 정말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공모가는 10%가 높은 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상당히 좀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6,000원씩이나 받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문제는 지금 가격 보시면 31,200원에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보다 거의 5배 가까이 높아진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주가 상승의 모멘텀 잘 아실 겁니다. 펀더멘탈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소위 패시브, 페낙계라는 단어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패시브 전략에 의해서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좋든 싫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채워넣는 과정에서 이용한 어떤 그런 전략들이 먹혔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현재 3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인덱스 전략, 패시브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자, 기관들이 이것을 채워 넣었어요. 다 채워 넣었다면 더 이상 높아진, 더 비싸진 가격에 이 종목을 누가 사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데요. 아무도 안 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밑에서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좀 위에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공모가 대비 5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경민 팀장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좀 좋게 보실까요? 이유가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드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비싸고 고평가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김성훈 이사도 짚으셨습니다만 시초가가 공모가가 6,000원으로 네. 결정된 거에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LS 그룹의 후광이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이제 그 LG 엠트론, LS 엠트론에서 이제 분할했던 이제 그런 기업인데요. 그때 추정됐던 가치 대비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뭐 7, 8배 높은 이제 그런 가격을 좀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역시 패시브의 힘으로 이 가격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3만 원 전후에서는 이제 바닥
좀 형성 중에 좀 있고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 그룹사에 대한 시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과의 연동돼서 움직이는 수급의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급속적인 또 수급 이탈은 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긴 호흡으로 좀 보신다면 저는 뭐 약간의 기대치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쪽으로 좀 사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밸류 부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말씀은 동일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을 것 같다. 3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통합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IT 서비스 기업들이 올해는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확대를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통합이 SI 시장이 결국 AI에서 경쟁력이 나누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이 전통적인 SI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사업 모델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이 자기네 자체 그룹사의 어떤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SI 회사들을 만들어서 이제 키워왔기 때문에 제 주가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이 AI 시대,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해서 SI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SI 업체들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을 해 나가면서 한번 1차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이제는 AI 쪽으로 어떤 사업의 포인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시작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다시피 기업들이 좀 처음에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워낙에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의 어떤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커 나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쪽에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고객사 쪽에서 AI 기술을 좀 가진 SI 업체들을 이제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국내 업체들 대부분의 업체들이 AI AI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지 더욱더 높은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SI 기업들의 AI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SI 업체들은 AI 기술을 저는 탑재를 하면서 고객사들의 어떤 콜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만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사의 구체적인 AI 기술에 대한 니즈가 구체화된다라면은 SI 업체들도 다시 한번 클라우드에 이어서 2차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감을 얻고 지금 시장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SI 시장의 이제 디지털 전환 행보에서 현재 가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업체는 어딜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어떤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세요, 팀장님? 일단 뭐 저는 이제 네 가지 분야로 좀 AI 쪽을 좀 나눠봤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도구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뭐 플리토 같은 회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존 비존이나 뭐 이따 말씀드리게 될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이제 응용 데이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4. 그러니까 갑자기 그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카페24. 네. 카페24로 이제 대표적이 되고 있는 커머스 쪽,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치고 나갔었던 이제 의료 AI 뭐 이렇게 좀 네 가지 축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응용 쪽, 뭐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그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막대한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AI 쪽에 좀 헤게모니를 쥐고 부상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또 오늘 보시면 뭐 더존 비전 또 롯데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다른 AI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다쳤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합권을 좀 지켜줬던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응용 AI 쪽에서 조금 더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시스템 통합 업계에서 저희는 방금 말씀 주신 롯데정보통신과 S트래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목들에는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롯데정보통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좀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룹 차원에서 사업 육성 소식이 나왔는데요. 김성훈 이사께서는 롯데정보통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상당히 급격한 어떤 시세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 SI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만 가지고 있었다라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메타버스, 이번에 CES에서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칼리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롯데정보통신 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를 3분기부터 이제 공개를 해서 상용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2년 정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비전 프로 그리고 메타의 퀘스트 3에 대한 어떤 보급률 이런 것들과 맞물리게 된다라면은 좀 새로운 시장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최근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이제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이 아니고 기대감에 의한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기관들은 물량을 뱉어내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우리 제주 반도체에서 보시다시피 뭐 수급도 수급이지만 기대감이 한번 크게 작용하게 되면은 무한하게 주가 뻗어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녹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오늘 최근 들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성장주를 팔고 저 PBR로 가는 어떤 트렌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네. 종목들이 약간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은 저 PBR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상단을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나 그 안에서도 롯데정보통신 같은 좀 이제 메타버스를 잘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또 돈도 잘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눌림목마다 잘 준비하고 계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제한된 저 PBR 종목보다는 성장주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자. 자, 정경민 팀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정보통신을 포함해서 4개의 신성장 영역을 정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IT 서비스 체력 기반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이제 육성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롯데 쪽의 그 ICT 기술이 상당히 좀 앞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지 못했고요. 뭐 일단 뭐 삼성도 그렇고 뭐 LG나 SK 그 그룹의 캡티브 마켓을 쥐고 있는 SI 업체들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다들 아실 만한 이제 그런 기업들인데 유독 이제 롯데만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번에 그래도 AI와 만나서 어느 정도 좀 발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롯데의 이 주력이자 모체의 그런 사업은 식품 그리고 유통 이런 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주, 생산, 유통 뭐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 처리와 가공 쪽에서 상당한 그룹 자체 내에 수요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요. 뭐 인건비 절약도 전사적인 자산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적인 이제 그런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이제 구매 데이터 또 유통망 구조에 따른 소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A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워낙 오랫동안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가치로 투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롯데정보통신 뭐 1년에 뭐 올해 예상 컨센서스로 뭐 600억, 내년에 800억 뭐 이렇게 영업이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좀 7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실체가 있는 AI고 또 캡티브 마켓을 끼고 있는 대그룹의 SI 업체라면 저는 이제 저평가 영역에서 뭐 고평가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가치 정도를 좀 받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 혹은 뭐 가격 조정 살짝 나온다면 저는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롯데정보통신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뜨겁게 올라와서 지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조금 주춤을 했다가 오늘도 사실 윗꼬리는 달았지만 장중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여기서 신고가 재돌파를 기대를 하면서 목표치를 좀 더 높여봐도 좋을까요, 이사님?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저 PBR 쪽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시선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주가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보합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늘 좀 코스닥 시장에 좀 투매가 나오는 그런 틈을 이용해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수가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눌림을 줄 때 또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자, S트래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박스권에 갇혔던 주가가 거래량 동반과 함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인데 오늘 역시나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8%의 급등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S트래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워낙 오랫동안 좀 하향 안정화를 좀 보였었고요. 바닥권을 좀 오래 기었고 또 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팔 사람 팔아
팔았고 쌀쌀하면 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나왔던 그 차트만 보고도 이렇게 좀 한 번 정도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좀 강한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직관적으로 제가 고사인을 좀 드렸고요. 네. 일단 그렇게 이제 펀더멘탈이 부각되는 그런 이슈는 좀 없었던 걸로 봐요. 뭐 그동안 뭐 바닥권에서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뭐 이런 이슈로 뭐 한두 번 좀 튀어오르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정부의 정책, 도시철도 신호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은 그래도 선거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고점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다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한 3, 4개월 정도 횡보를 한 구간에서 좀 강세가 좀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고사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제 S트래픽이 전기차 충전과 철도 통합 무선망 이런 교통 관련 SI를 이제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철도 지하화라던가 정책적으로 좀 교통 인프라 변화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세요. 네, 이 정책 테마라는 것도 이게 펀더멘탈보다는 테마로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테마가 길게 가기 위해서는 신선해야 되고요. 정책의 지속성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철도 지하화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또 뉴스는 벌써 나온 지가 지금 3년, 4년 된 상황이죠. 그래서 신선한 테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테마가 또 다 먹히려면은 이 군집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종목들이 같이 뭉쳐 있어야지만 시장이 돌리 쏠리면서 하나의 테마군을 형성을 하는데 이 교통 관련 종목은 S트래픽밖에 없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로서의 어떤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속철도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새로운 변혁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지하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 시대를 걸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변혁계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라면은 이 S트래픽 같은 독보적인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과 위치 자체가 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좀 퍼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신다라면은 좋겠고요. 단기 호흡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테마가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좀 올라갔다. 그때는 좀 차심하시고 내리면 다시 매수하시는 그런 좀 단기적인 전략도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트래픽이 이제 좀 뜨거웠던 여름 이후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조금 누워 있는 지금 그런 뭐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관점에서도 접근 유효하다고 보세요, 팀장님. 네,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민수가 아니라 또 국가 사업 정책과 좀 연동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좀 한정적일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세가 시작됐었던 오늘 양봉의 한 중간 정도의 한 4,1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잡아보시고요. 아주 짧게 잡는 거죠. 그리고 반등 시에 좀 축소 아니면 단기 수익에 대한 실현 뭐 이렇게 좀 보시면서 4,000원 한 중후반 4,800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무하기 8% 강세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5,39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EU보다 한 발 먼저 결정 내렸다는 소식에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6% 가깝게 상승하면서 12,86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한직할 우선주도 3.3% 상승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솔고 바이오, 피플 바이오 등 오늘 정규장에서 별다른 시세가 없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래량은 미약하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오브젠 역시 9% 강세를 보이면서 23,0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AI 관련주로 2% 오늘 정규장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6%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LVMC 홀딩스 오늘 20% 넘게 급락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우선주 약세로 전환되면서 2% 하락하고 있습니다. 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엔터 관련주로 오늘 6%의 양봉 그려낸 아센디오도 1.5%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13% 급등한 로봇 청소기 업체 에브리봇이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만큼 에너지가 약화된 모습인데요. 5.6%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2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생코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달에 센서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에서 하락 전환되면서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의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아나페스, 정경민 팀장 현대로템, 김성훈 이사 하이비전 시스템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아나페스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제 팹립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를 해서 이제 UMC라는 파운드리 업체에 이제 생산을 맡기는데요. 티콘이라고 합니다. 티콘은 이제 타임 컨트롤러라 그래가지고 영상을 출력할 때에서 이제 DDI 속에서 이제 시간적,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출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제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거 타임으로 잘 정리하는 반도체 팹립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향으로 이제 매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삼성 TV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팔려서 만약에 이 종목의 이제 실적을 과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았다가 좀 안 좋아졌던 부분은 이제 고객사가 이제 TV를 이제 좀 축소하고 안 하면서 이제 그게 많이 실적이 줄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미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주요 이제 고객사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요. 늘 이제 아나페스를 매매하셨거나 이제 이렇게 보셨던 분들 중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은 언제 들어가? 그리고 이제 자회사 상장은 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모멘텀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가적으로 좀 기회로 보고 좀 들어가도 되는 구간일까요?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모멘텀, 이게 이제 본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OLED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이 이제 OLED 이제 미들 시장,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가 OLED로 적용이 되면서 시장이 확 커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애플엔 납품하진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애플이 시작했다 중형 미들 시장에서,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삼성향으로는 사실 많은 업체가 있지 않고 딱 2개 업체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좀 티콘하는 쪽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수주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회사에 이제 탐방을 한번 갔다 왔더니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은 그래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데보다도 또 이제 소형 시장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본업도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30%가 업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은 이제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GCT 세미컨덕터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법인인데요. 이 모뎀 그러니까 RF 통신 칩을 만듭니다. 버라이전 향으로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제 상장이 작년 11월에 이제 뉴욕 거래소에 이제 스펙 상장을 이제 신청을 한 상태에 있고요. 이제 결과가 곧 나오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가는 좀 모멘텀이 작용하거나 이제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좀 단기간에 이제 본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기 주가에는 이쪽이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서 결국 본업 잘 되고 자회사가 만약에 스펙 상장으로 상장을 했을 때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상황은 이제 모뎀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성공한다면 뭐 자금 유입을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자회사의 스펙 상장이 일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이 부분이 성공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여기서 업사이드 열려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뭐 확실한 실적이고요. 악재가 명확하고 그리고 호재는 부각되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꼽아서 오늘 또 좋은 상승을 좀 보여서 오늘 현대로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현대로템 또 좀 여러 번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지금이 또 어떤 기회로 판단이 돼서 또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지난 4분기 실적 거의 7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좀 나왔고요. 올해 이제 2024년 기준으로는 영업이 3천억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 좀 주가를 붙잡았었던 악재들도 좀 해소해 이런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닥은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악재가 이게 해소되고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게 좀 바닥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 충족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고속철 그리고 전동차 사업도 무난하게 컨센서스를 달성을 했습니다. 수소 쪽도 뭐 빠르고 높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과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업 포트폴리오도 뭐 아직은 뭐 방산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잘 이렇게 분포된 것도 좀 강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수출의 핵심은 거는 이제 전차죠. K2 전차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탱크 전차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체계로서의 이제 하나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시각을 바라보면 굉장히 시사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K9 뭐 자주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무기가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K2 전차는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전차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빅4에 방산업체를 다 합쳐도 이제 전 세계에서 매출 기준으로 한 20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방산업체 갈 길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결코 여기에 좀 성장이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덧붙인다면 올해 이제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과 동유럽 쪽의 추가 수주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지금 쌓여 있는 7조가 넘는 그러니까 방산 쪽을 제외한 수주만 해도 7조가 넘기 때문에 무난한 컨센서스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밸류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목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매수는 뭐 오늘 종가 부근이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36,000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000원의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하이빈 시스템 오늘 오랜만에 좀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하이빈 시스템 주주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야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좋은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못 갔냐라는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오늘 거의 그 한을 풀어내는 듯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양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이죠.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됐고요.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고가형 비전 프로가 아니라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출시가 될 보급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부터 서서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의 어떤 최선 호주는 어떻게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또 하나 이제 신사업이 중요한데요. 신사업도 바이오 헬스 장비 신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시약 검사기인데요. 시약 검사기 장비를 현재 데모 타입을 만들어서 고객사에서 검수를 받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올해부터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도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웨이퍼를 검사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는 지금 외산 장비를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국산 하이비전 시스템이 대체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700억을 넘어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올해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POI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저평가도 이런 저평가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세의 어떤 이유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는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현재 3천리에도 속보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90% 넘게 증가를 했네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김성원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5위부터 확인해 봅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EU보다 한 발 먼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재 상승률 확대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네요. 13,3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인성정보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어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에너지를 이어가지 못하며 5%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원격 진료 테마에 거래량 실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비트컴퓨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격 진료 관련주입니다. 현재 거래량 2위 종목인데요. 4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3%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2위는 데이터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데이터 통합 솔루션 업체로 최근 정부의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의지 피력에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은 쉬어갔지만 시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2% 상승하고 있고요. 1위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AI 관련주로 2%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6%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3위를 기록한 비트컴퓨터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정부의 비대면 진료법 개정 추진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급락 마감 후 시간에서 동종 업체들과 함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이제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국내 의료 정보 시장 점유율에 이제 비대면 쪽에서 이제 구축 시스템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제 태국이라든지 몽고라든지 뭐 아마존 같이 이제 이런 약간 취약하긴 하지만은 이런 쪽에 천여 개 기관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저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행에서 뭐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보고 중장기로 이제 보유 및 뭐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약간 이런 이벤트성으로 약간 매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5위 아시아나항공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본의 합병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제 EU와 미국의 기업 결합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예, 뭐 기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14개 국가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하고 EU 연합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발병을 하는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에 대한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업황도 살아나는 부분도 영향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 구간이 뭐 일본이라든지 이제 좀 약간 근거리 노선들이 좀 이익이 많이 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진에어, 에어 부산, 뭐 에어 서울까지 합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너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여행수에도 올해도 꺾이지 않고 증가하는 부분, 특히 하나토 이런 여행업체들도 진짜 잘 가고 있거든요.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결합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업황 회복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아모레퍼시픽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 여파에 급락을 했는데요. 실적 부진의 주 원인이 중국의 높은 의존도입니다. 올해는 좀 탈피해서 매출 다변화에 나설 수 있을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중국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면세 쪽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을 빼자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잘 나갔던 회사들, 기존에 이제 화장품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중소형,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미국이라든지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 중동 이런 쪽으로 나가는 중소형주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보다는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와서 다른 화장품 업체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분명 올해도 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쪽으로 좀 접근이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요즘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지수만 상승, 우리 증시와 중화권 증시는 내림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화권 증시 결국 상해 지수가 1.4%가량 하락하면서 2,800포인트 깨졌습니다. 또 선전도 1.9%가량 하락, 항생 지수도 1.8%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1월 제조업 PMI는 49.2로 집계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시사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가 하락폭이 꽤 깊은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미국에서는 새해 첫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시장이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퀄컴과 보잉의 실적 발표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